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이민석입니다.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20만 원, 30만 원씩 나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심지어 전기세나 가스 요금마저 감당이 안 돼서 겨울엔 난방을 줄이고 여름엔 선풍기로 버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그 혜택들이 이미 시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너무 복잡해서일까요?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실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그중 몇 가지는 여러분도 이미 자격이 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 2025년 복지제도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혜택이 확실한 7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병원비 지원은 물론 전기요금 할인, 문화비 바우처, 심지어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매달 45만 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 이 제도들은 누가 대신 신청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직접 알아보고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하시죠?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면 그 핵심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혼자 사는 날이 길어질수록 가장 무서운 순간은 몸이 아플 때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거나 감기로 며칠 동안 끙끙 앓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잘 안 듣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그럴 때 옆에서 밥 챙겨주고 말 한마디 건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움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돌봄 바우처 제도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가사 돌봄 바우처 제도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입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요양보호사나 돌봄 인력이 집으로 찾아와 직접 청소를 해주고 반찬을 챙겨드리고 말벗이 되어줍니다. 마치 가족처럼 하루를 함께 보내주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월 2회에서 4회까지 지원되며 비용은 무료이거나 많아야 1,000원 수준입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담했던 83세 오영자 할머니는 허리 수술을 받고 퇴원하셨지만 집에서 혼자 거동하시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녀는 멀리 살고 있고 이웃도 드물어 끼니를 걸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제도를 안내받고 신청하신 뒤 2주 동안 요양보호사가 매일 집에 와서 식사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말동무도 되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 들었어. 말도 없이 밥만 먹다가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눈물이 났어.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제도는 단지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 외로움과 무기력 속에 있던 어르신들의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돌봄을 받은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우울감과 고립감 지수가 3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청소나 식사가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와 안정을 함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아프게 되었을 때 정말 누가 옆에서 밥 한 끼 챙겨주고 괜찮냐고 물어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바로 이 제도가 여러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인지 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직접적인 지원금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아주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특히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집에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실수로 넘어져 다쳤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정말 막막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작은 화재 감지기와 활동 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불을 켜놓은 것을 깜빡하고 잠이 드시거나 전기 문제로 연기가 피어오르면 이 화재 감지기가 즉시 알아채고 119와 미리 지정해 둔 자녀에게 자동으로 연락을 해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활동 감지 기능입니다. 이 똑똑한 기계는 평소 어르신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만약 일정 시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어르신께 무슨 일이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즉시 119나 자녀분, 그리고 관제센터로 위급 신호를 보내 도움의 손길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어르신께서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져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 덕분에 아침이 되자마자 이상 신호를 감지한 시스템이 아드님과 119에 바로 연락을 취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홀로 계신 부모님 댁에 이 안전장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 설치비와 이용료 모두 무료이며 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이것 역시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가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여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내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방금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은 참담합니다.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돌봄은 가족이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치매 가족을 돌보는 분께 요양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치매 가족 돌봄 지원금입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가족에게 매달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해당 구청 복지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김순애 할머니는 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은 뒤 4년째 혼자 돌보고 계셨습니다. 요양원에 맡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집에서 모든 걸 감당하셨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 담당자에게 이 제도를 안내받고 신청하신 뒤 매달 15만 원씩 지원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보다 더 고마웠던 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의 수고를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견딜 힘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돈의 의미를 넘어서 가족 돌봄의 책임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치매 가족의 돌봄 부담은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60% 이상이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매 가족 돌봄 지원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돌보는 분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상태여야 하며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상주하거나 외부 기관을 통해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사회가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이 추워지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난방비입니다. 여름엔 전기요금이, 겨울엔 가스요금이 겁날 만큼 나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이나 생활비가 빠듯한 가정이라면 난방을 줄이는 것 외엔 답이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엔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시고 여름엔 선풍기만으로 무더위를 이겨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저체온증이나 온열 질환처럼 계절성 질병은 대부분 에너지 사용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 계절별로 난방비나 냉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쉽게 말해 일정 금액을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에서 자동으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복잡하게 뭘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바우처만 발급되면 요금이 줄어듭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형태나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최대 35만 원 상당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 노인, 영유아가 포함된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정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여름과 겨울 2번 모두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2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지난해 겨울 보일러를 거의 틀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우내를 버티셨다고 합니다. 매달 10만 원이 넘는 난방비가 너무 부담돼서 결국 난방을 최소한으로 줄인 결과 감기에 자주 걸리고 병원비가 더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덕분에 17만 원가량의 가스요금이 감면되었고 마음 편히 난방을 사용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누군가 내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은 가정의 약 80% 이상이 실질적인 요금 절감 효과를 체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신청 시기는 보통 여름과 겨울 전에 시작되며 지자체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작년 겨울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꼭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울 난방비와 여름 전기요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본인 가구가 대상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제도 하나가 여러분의 겨울을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의료비는 잘 챙기지만 정작 문화생활은 뒷전으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다 사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몸도 점점 무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사라집니다. 책 한 권 읽고 싶어도 영화 한 편 보고 싶어도 돈이 아까워서 포기하게 되는 현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문화누리카드라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연 12만 원이 충전되는 카드로 책을 사거나 영화관에 가고 공연을 보거나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서점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습니다. 매년 2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문화소외계층으로 분류된 분들이 해당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카드가 발급되며 연간 12만 원이 자동 충전됩니다. 이 돈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 관련 소비에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생활비로 빠져나가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처는 전국 영화관, 서점, 공연장, 전시관 등이며 카드만 있으면 입장권 구매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68세 강명자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처음으로 영화관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나는 평생 영화관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없었어. 손녀가 어디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갔거든. 그런데 문화누리카드 덕분에 영화도 보고 책도 사고 진짜 세상이 좀 달라졌어. 라고 웃으셨습니다. 단순한 카드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여가 지원이 아니라 고립감을 줄이고 사회 참여를 돕는 복지입니다.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의 우울증 발생률은 참여하지 않은 어르신에 비해 약 4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화생활은 마음의 영양제와도 같습니다. 작은 외출 하나, 짧은 공연 관람 하나가 삶의 활력이 되고 대화의 주제가 되고 감정의 숨통이 됩니다. 카드는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고 충전되는 방식이므로 번거롭게 매번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처음 발급을 받을 때는 주민센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용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책 한 권, 영화 한 편, 작은 문화생활이 나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던 분들께 문화누리카드는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고 내년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나를 위한 문화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문화가 필요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즐거운 영화 한 편, 아름다운 음악 한 곡이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직접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어내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람과 활력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배움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고 싶고 스마트폰으로 자녀와 연락하고 싶고 악기 하나쯤은 배워서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마음.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지만 막상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포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제도가 바로 시니어 평생학습 바우처입니다. 이 바우처는 어르신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컴퓨터 사용법, 스마트폰 활용, 사진 편집 같은 디지털 교육부터 악기, 노래, 수공예, 미술 등 취미와 관련된 수업까지 선택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합니다.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 수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까운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수업이 진행되며 대부분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의미 있는 점은 단순히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마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지역 아동센터나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문서 작업을 돕는 일에 참여하거나 스마트폰 교육을 받은 어르신이 다른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배운 것을 실제 일로 연결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사회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 자존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66세 이정희 어르신은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신 후 동네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문자 보내는 법과 사진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배우는 것도 자신 없고 창피하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내가 남들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게 느껴진다. 손자보다 스마트폰 더 잘 쓴다는 말도 들었다고 웃으셨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지루한 시간을 때우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따라 대기자가 있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부 지역은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바우처 카드 형식으로 운영되기도 하며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나 교재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지금은 배움의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나이가 많다고 뒤로 물러나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 배우면 나중엔 그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배움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나고 누군가는 그 배움으로 자신의 삶에 다시 활기를 찾습니다. 여러분도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평생학습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바우처일 수 있습니다. 앞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즐거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기초연금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돈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혹은 안타깝게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국가가 정한 기준보다 아주 조금 많다는 이유로 매달 받을 수 있는 큰 돈을 놓치게 되면 그 허탈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작년에 기초연금 심사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더욱 귀를 번쩍 뜨이게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국가기초연금 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들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추가기초급여 또는 지역부가급여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나라에서 주는 월급인 기초연금에 더해 내가 사는 동네의 구청장이나 시장님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특별히 더 챙겨드린다며 별도의 보너스를 챙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씨 좋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마련하여 어르신들께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추가 지원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께 추가로 돈을 더 얹어드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같은 곳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께 구에서 자체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방식입니다. 바로 국가 기준으로는 아깝게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한 어르신들을 구제해 주는 경우입니다. 국가가 정한 소득 기준보다는 재산이 조금 많지만 지역의 실정을 고려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이니 우리가 더 챙기겠습니다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혹시 작년에 탈락했다고 해서 올해도 당연히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고 계셨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기준인 선정기준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오릅니다. 따라서 작년에 아주 작은 차이로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그 기준이 올라가면서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내 권리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분증을 가지고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구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노인연금 제도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나 광주광역시 일부 자치구 등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사는 곳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복지 제도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들입니다. 중요한 건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신청해서 받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보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활용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중 한 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매달 5에서 10만 원, 많게는 30에서 45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혜택은 여러분의 통장에 여유를 더하고 일상에 작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에서 소개된 제도 중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자녀분들과 함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두면 내일은 더 늦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종 모양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십시오. 또한 주변에 이러한 혜택을 아직 모르고 계실 친구나 이웃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서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 어르신들께서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남편 없이도 당당한 노후 준비 지금 시작하세요. 현명한 60대 여성들의 진짜 노후 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드리는 노인복지 전문가 이민석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혜택 안내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3가지 상품은 인생 한 줄 구독자 특가로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상품은 쇼펜하우어의 인생 수업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고민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현인들의 지혜가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깊은 성찰이 담긴 이 쇼펜하우어 인생 수업은 그런 순간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한 번뿐인 삶, 이렇게 살아라라는 부제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진솔한 조언들이 가득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상품은 퍼니메이드 클러치 다이어리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문득 좋은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의 글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는 그럴 때마다 바로 이 다이어리에 메모해 두는 습관이 있어요. 특히 이런 60 다이어리는 나중에 주제별로 정리하기도 좋고 필요한 페이지만 쏙쏙 뽑아볼 수도 있어서 유용하더라고요. 현재 쿠팡에서 50대 이상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스쳐 지나가는 소중한 생각과 영감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싶다면 이런 다이어리가 좋은 도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상품은 파카 만년필 조토 오리지널입니다. 때로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거나 삶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조용한 공간에서 차분히 생각을 글로 옮겨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이 파커 펜의 클래식하고 무게감 있는 디자인처럼 신중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정돈되고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만년필 입문자나 선물용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으로 여러분의 깊은 사색과 성찰의 시간에 함께할 품격 있는 필기구를 찾으신다면 아래 쇼핑 태그에서 이 제품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늘 응원합니다.